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 꿈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편님들, 왜 일본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곳으로 그런 곳으로 유명한 곳들이 몇 곳 있잖아요. 워낙 유명해서 아시는 분들도 많은 주카이가 그런 곳 중 한 곳이겠고, 근데 이런 곳들은 우리나라 어떤 곳과도 비교가 불가하죠. 뭐 신명 스팟으로도 비빌 수 없는 정도고, 다행인 거죠. 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 그런 장소들이 없다는 거. 그런데 혹시 나시키가우라라는 곳 들어보셨나요? 나시키가우라는 시즈오카현 아타미시에 있는 아주 절경이 어마어마하게 멋지다는 그런 관광 명소로도 유명한 해안선을 의미하는 거라는데요. 근데 거기가 엄청 멋지고 아름답지만 주변이 낭떠러지 절벽들이란 말이죠.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 그래서 그런지 심령 스팟으로도 꽤나 유명한 곳이라네요. 일본 심령 스팟 중에서는 뭐 5손가락 안에 든다나 봐요. 그리고 그런 명성에 걸맞게 거 가서 사진을 찍으면 종종 심령 사진들도 찍히고, 원한에 사무친 지방령들도 엄청 많다는 말이 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사연은 그렇게 한많은 장소, 일본 심령 스팟들 중에서도 탑5 안에 든다는 그 니시키가 우라와 관련된 어느 일본인의 기묘한 경험담입니다. 그럼 자리하세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기묘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이건 10년 전쯤이요. 회사에서 보직 발령이 난 거죠. 그래서 사타마에서 아타미로 정근을 간 절친 사토시가 경험한 일인데요. 그때 엄청 좋아했어요, 사토시. 정근 가는 아타미는 태어나서 처음이라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에 가게 된 거라 엄청 기대가 된다는 말을 했었거든요. 게다가 사토시는 온천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데 일본에서 알아주는 온천들이 몰려있다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알면서도 가지 못했던 곳이라면서, 그리고 숙소도 회사 숙소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개인 생활비 정도 빼면 거의 무료라면서, 정근 가기 전부터 며칠 몇 날을 그냥 뭐 좋아서 난리가 난 거죠. 가기 바로 전날까지 술자리에서도 맨날 얘기하고. 어쨌든 이제 그렇게 사토시는 갔어요, 아타미로. 그리고 도착해서 바로 지사로 갔는데, 거기 사토시를 담당하는 부장이요. 그날은 첫날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충 회사 시설 위주로 간단히 알려주고, 점심 식사 마치자마자 바로 들어가서 쉬라고 그러더래요. 사토시가 땡큐인 거죠 뭐. 그래서 바로 회사에서 나와서는 저녁까지 그 기숙사 주변 여기저기를 돌아다녔대요. 그리고 저녁 식사까지 마치고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이게 성이 차지 않더라는 거죠.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땐 뭐 정근이 아니라 여행 간 그런 기분이었다면서. 그리고 그때 오전에 회사에서 인사를 할 때요, 거기 토박이라는 직원 중 한 분이 사토시한테 슬쩍 건넨 말이 생각나더래요. 아타미는 야경이 멋지다는 말이 말이죠. 그래서 사토시는 바로 망설임 없이 내일 출근하려면 서둘러야 하니까 바로 드라이브를 하러 차를 몰고 나갔대요. 시간은 밤 11시 정도. 아타미에 가본 적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거기가 고개가 엄청 많다고 그래요. 그냥 길 사이사이가 다 고개라고 하네요. 저도 안 가봐서 모르는데, 어쨌든 그렇게 처음 간 길이 온통 고개다 보니 길을 잃은 거예요. 아타미 초행 사토시. 그런데 사토시는 그때 길을 잃은 장소가요, 기숙사에서 뭐 그렇게 별로 멀지 않은 거리라고 생각했다네요. 대충 어찌어찌 가다 보면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나온 김에 코에 바람도 넣고 그 상황에서 야경을 보면서 슬슬 드라이브를 더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드라이브를 하다가 고개를 내려오니까 성 같은 곳이 있더래요. 그리고 그 성을 지나가니까 다시 고개가 나오더라고. 근데 말이죠, 좀 전까지만 해도 돌아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땐 거기가 어딘지 정말 알 수 없겠더래요. 방향 감각도 없고 그냥 한 마리 길 잃은 양이 된 거죠. 그러니 어때요? 내일 출근할 걱정도 되고 그때부터 막 이것저것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그때요, 라디오를 듣고 있었는데 말이죠, 좀 전까지 잘 나오던 게 계속 치익거리는 소리만 나더라고. 채널을 여기저기 바꿔도 같더라는 거죠. 그쯤 되니까 불안을 넘어 겁이 나더래요. 무슨 공포영화 보면요, 그 처음에 나와서 운전하다가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막 떠올라서 눈물이 나올 것 같더라고.
어쨌든 사토시는 그런 상태로요 계속 운전을 한 거예요. 제발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만 벗어나자 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요 앞에 그렇게 길지도 않고 한 20m 정도 되려나? 정확하진 않아요. 그쯤 되는 것 같은 터널이 나오더래요. 사토시 말이요 자기는 영감이라든지 뭐 그때까지 영적인 경험을 한 적도 없고 그냥 평소에도요 아예 그런 쪽으로는 관심도 없고 뭐 생각한 적도 없었대요. 그런데 그때요 그 터널에 들어가려는 순간 딱 머리를 뭔가가 강하게 때리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면서 말이죠 본능적으로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 터널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그런 느낌. 이게 뭐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왠지 그 터널에 들어가면 끝이라는 그런 막연한 불안감이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느낌이 드는 그 순간에 차는 자기 마음하고는 다르게 이미 그 터널에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젠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사토시 입은 안 돼 안 돼 하면서 점점 터널 안으로 들어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들어가서 터널 중간쯤 갔을 때 그때까지 뭔가에 조종당하는 느낌이 들었던 사토시는요 그제야 자기 의지로 차를 세울 수 있었다는데요. 겨우 그렇게 차를 세우고 보니까 말이죠 차 앞에, 그러니까 터널 한복판에 유치원생쯤으로 보이는 아이가 5에서 6명 정도가 있더래요. 거기에 걔들이 앉아서 공기놀이를 하고 있더라고. 12시가 지난 한밤중에 그 어둡고 습한 터널 한복판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 그러니 어때요? 사토시는 그때 온몸을 사로잡은 공포에 차마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겠더라고. 마치 망치로 말이죠 심장을 엄청 강하게 그렇게 두드려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더래요.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이가 막 딱딱 마주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뒤부터는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더라고. 암만 움직이려고 애를 쓰는데도 몸이 말을 듣지 않더라고. 그런데 말이죠 그때 그 순간 아이 하나가 사토시 쪽으로 고개를 천천히 돌리더니 사토시를 보고 웃더래요. 커다랗고 빛날 정도로 하얀 이를 활짝 드러내면서. 그 순간 사토시는 말이죠 자기도 모르게 진짜 엄청 크게 터널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그렇게 큰 소리로 비명이 나오더래요. 그때 그 애를 보고 놀라서 나오는 비명에 자기가 듣고 자기가 놀랐다고. 그리고 그런 동시에 몸이 풀리더래요. 그래서 바로 후진기어를 넣고 진짜 미친 듯이 후진으로 빠르게 거기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때 차문이 터널 벽에 막 긁히니까 불꽃이 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겁에 쩔어서는 미친 듯이 후진으로 달려서는 겨우 터널 입구까지 도망쳐 나왔다고. 그리고 그대로 유턴해서 또 쉬지 않고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까 어떻게 기숙사 앞까지 와 있더라고. 진짜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더래요. 그땐 정말이지 자기가 기숙사까지 어떻게 왔는지도 정말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음날 간신히 마음 잡고 회사에 출근해서 왜 사토시한테요 거기 야경이 좋다고 말해준 사람 있잖아요. 거기 토박이라는 사람, 그 사람한테 가서 전날 사토시가 경험한 걸 얘기했거든요. 고개를 넘고 성 비슷한 곳 지나니까 또 고개가 나왔는데 거기 터널이 있더라. 그리고 그 터널에 들어갔더니 애들이 앉아서 놀고 있더라. 뭐 이런 거. 그 뒤에 어쩌니 저쩌니 이런 말을 하지도 않았대요. 근데 거기까지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아 거기 하면서 거기 그 터널 지나면 니시키가 우라라고. 그래서 사토시가 니시키가 우라가 뭐냐고 다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 말이 사람들이 안타깝게 거기서 생을 마감한다고. 그런 곳으로 유명한 곳이라고. 그러면서 다시 사토시를 보더니 만약 사토시가 거길 그대로 지나갔다면 바로 그 커브의 절벽이라 사토시는 그대로 바다로 떨어졌을 거라고.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그러더라는 거죠. 사토시가 그 사람 말을 듣고 나니까 드는 생각, 자기가 본 그 아이들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거기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려는 그런 사람들을 막으려는 존재였던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혹시 자신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신 앞길을 막아준 건가 싶더라고 말이죠.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길을 잃고 들어간 어두운 터널 안에 아이들만 내듯이 앉아서 놀고 있더라. 그런 상황이라면 뭐 누구라도 진짜 무서울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도망쳤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아이들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런지 저는 그 아이들 왠지 평범한 영화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